네, 잠시 딜레이가 되어 죄송합니다. 이제 빠르게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 강의 혹시 들으신 분 계신가요? 제가 잠시만요. 채팅창이 어디 갔지? 혹시 저번 주 강의 들으신 분 계신가요? 아, 저번 주 강의 못 들으셨어요. 저는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블로그 강의를 한 번 더 하게 됐는데 오프닝은 사실 저번 주와 같아요. 고맙다 네이버. 이게 제가 2013년부터 지금까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로그에 대해 느낀 감상이에요. 고마운 이유는 아무래도 저한테 수익도 되고 도움도 되었기 때문에 고맙다고 표현을 하는 거였죠. 저는 2013년에 처음 블로그를 시작을 했고 이때가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그래서 현재는 직장인인데 직장과 병행하고 있고 아무래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글을 많이 올리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글을 한 5개 정도 올리면서 일방문자를 꾸준히 1000에서 50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왜 1000에서 5000명 정도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블로그 방문자 수를 이때는 좀 많았으면 좋겠다 하면은 늘리는 방법을 알고 있고 이때는 그냥 뭐 내가 딱히 수익을 얻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쉬어가자 하면은 그냥 꾸준히 1000명 이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적은 글로 이게 가능했는지에 대한 팁을 오늘 마구마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채팅창 계속 보고 있으니까 중간에라도 Q&A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는 저번 주는 어떻게 하면은 블로그를 잘 운영을 하는가 였다면은 이번 주는 좀 더 수익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어떻게 적은 노력으로 좀 쏠쏠한 부수입을 얻었는지에 대해서 경험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를 운영하는 방식은 물론 큰 수익을 얻는 파워블로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키포인트가 적은 인풋 대비 큰 아웃풋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분들이 오늘 수강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번 주에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조금 앞부분이 중복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들으신 분들은 복습의 의미로 잠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인기글 구성을 왜 수익화를 얘기를 하면서 넣었느냐 하면은 어쨌든 블로그는 글을 기초로 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콘텐츠를 잘 써야 돈을 벌고 부수입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쿠팡 파트너스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쿠팡 파트너스에 대해 제가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쿠팡 파트너스를 어떻게 하면 잘하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저는 결국 글을 잘 써야지 쿠팡 파트너스도 잘 되고 많이 팔 수 있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글 하나 써서 100만 원 이상 쿠팡 파트너스로 충분히 벌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은 그냥 글을 좀 더 잘 쓰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첫 페이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잘 쓴 글은 무엇이고 네이버에서 어떻게 하면 좀 조회수가 높은 글을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번 주와 조금 중복된 내용으로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다 유튜브를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버라면 아무래도 제일 쏠쏠한 수익 창출원으로 브랜디드 콘텐츠를 많이 말씀들을 하시겠죠. 그럼 여러분 기업들이 원하는 유튜버는 뭘까요? 전 사실 이제 본 직장이 마케터 쪽이기도 해가지고 유튜버 분들 컨택도 하고 있는데 마케터의 입장에서 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유튜버 브랜디드 컨텐츠를 주고 싶은 유튜버는 뭘까요? 좋은 이미지, 그죠? 좋은 이미지가 있는 유튜버면 좋겠죠? 또 있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죠? 시청자 타겟이 확실한 유튜버 진짜 중요합니다. 진성 고객이 있는 유튜버 정말 맞죠? 매출이 나는 거 맞습니다. 그 유튜버 분이 뭐 구독자 수가 좀 적고 조회수가 좀 적더라도 그분들이 다 찐 유튜버시라면 정말 좋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그냥 영상을 매력적으로 잘 만드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블로거도 결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블로거를 통해서 어떤 수익을 얻고 싶다면 우리는 글을 잘 써야 합니다. 근데 이 글이 잘 쓰라는 의미가 뭐 우리가 문학가처럼 이렇게 훌륭한
문장을 구사를 하거나 아니면 사진을 뭐 전문가처럼 정말 예쁘게 잘 찍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블로그로 잘 쓴 글에 대한 정의도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인기 있을 글을 작성을 하고 그게 상위 노출이 되면 그게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킬러 콘텐츠가 되어가지고 꾸준한 순 방문자 수를 견인을 하는 글이 되겠죠. 유튜브도 결국 떡상 영상이 계속적으로 조회수를 견인을 하잖아요. 물론 킬러 콘텐츠는 언젠가 수명을 다할 것이니 다른 킬러 콘텐츠가 반복돼서 만들어져야겠지만 결국 조회수를 견인하는 건 모든 글이 조회수를 견인할 수는 없어요.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적은 글로도 꾸준히 조회수를 많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블로그가 오래 적은 노력으로 유지가 되려면 킬러 콘텐츠를 만드는 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글을 쓰면 좋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이 네 가지를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내가 무슨 상품에 대해서 글을 쓸 때 이 글이 인기 있을 이유를 글을 쓰시는 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이 글을 쓰기 위해서 내가 무슨 재료가 필요한가, 어떤 식의 사진이 있으면 좋고 어떤 식의 글을 언급해 주면 좋은가, 그리고 키워드를 어떻게 잡으면 좋은가, 그리고 이 글을 결국 플랫폼인 네이버가 왜 상단에 띄워줘야만 하는가. 사실 1번이랑 같은 맥락이기도 하죠. 인기 있을 이유가 있어야 네이버도 상단에 띄워줄 테니까요. 그러면 예시를 간단하게 들어서 저번 주보다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저번 주에 수강하신 분들은 같은 예시니까 혹시 답을 알고 계셔도 복습의 의미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ABC 샐러드라는 샐러드 브랜드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여기가 종각에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종각 맛집 키워드를 잡겠죠. 근데 내가 종각 맛집 그 키워드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일까? 그거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죠. 고민해 보셔야죠. 인기 키워드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종각 맛집이랑 키워드를 절대로 노출을 할 수가 없는 블로거예요. 아직은 초짜라서. 그러면 여러분들 이 키워드를 뭘로 잡으시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인기 키워드는 못 잡아요. 근데 이 글을 어떻게든 좀 인기가 있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키워드를 잡으실래요? 서울 샐러드 맛집, 그것도 괜찮죠? 아무래도 종가 맛집보다는 키워드 경쟁률이 떨어질 테니까. 대박 맛집 같은 경우는 검색을 그렇게 많이 할지는 뭐 키워드 검색 통해서 해보면 되겠죠? 아이폰 13으로 찍은 샐러드 맞아요. 오, 저것도 좋은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아이폰 13으로 사진을 어떻게 찍는가가 궁금한 사람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제가 실제로 작성했던 예시이기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 샐러드 브랜드가 그렇게 막 유명한 샐러드 브랜드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체인이라서 특정 지역의 맛집이라고 키워드 잡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를 생각했냐면 이 샐러드를 찾을 사람이 누굴까라는 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그렇고 샐러드를 찾는 분들의 대부분은 그 목적이 아닐 수도 있지만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결국 기초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건 칼로리예요. 근데 뭐 서브웨이나 이런 브랜드들 같은 경우는 공식 홈페이지에 친절하게 칼로리가 안내가 되어 있지만 이 체인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칼로리가 노출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도 칼로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그럼 이걸 내가 아무도 모르니까 내가 이 칼로리를 키워드로 잡아가지고 노출만 하면 이건 꾸준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홈페이지에 없잖아요. 그래서 주문을 하면서 사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이 메뉴 칼로리가 얼마냐? 저 메뉴는 칼로리가 얼마냐? 그래가지고 들었더니 뭐 기초 그 세팅은 몇백 칼로리고 거기에 고기가 바뀌면은 대충 어떻게 된다. 그래서 총 대충 칼로리가 얼마다라고 사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키워드를 ABC 샐러드 칼로리라고 잡았죠. 사실 뭐 인기 키워드 일리는 없죠. 그 샐러드 브랜드를 좋아하는 팬이 그렇게 많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글은 결국 꾸준히 될 수밖에 없는 글이고,
네이버 블로그에 이걸 올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꾸준히 될 수밖에 없는 글이어서 이게 상반기에 올렸는데 그냥 하루에 50명 이상은 꾸준히 노출이 되는 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기 키워드를 노출을 못한다 내가 하면은 이 상품을 누가 볼지를 생각하시면 의외로 의외의 키워드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지고 있어야 할 재료, 글 구성하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무슨 규칙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저는 사진은 보통 20장 내외 정도로 올리고요. 15초 이상 동영상 1개 정도 같이 넣어줍니다. 그리고 글자 수는 딱히 생각하지 않고 사진과 사진 사이에 5줄에서 6줄 정도 작성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이제 대행사에 가끔 요청을 받는 거는 일반적으로 공백 제외에서 2,000자 이상 노출을 요청받긴 하는데 저는 그냥 딱히 신경을 쓰고 올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요것도 들으신 분이 있을 텐데 며칠 전에 탑10에 텐텐데이라고 세일을 크게 하는 행사가 있어요. 1+1, 전 품목이 1+1인 행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텐텐데이에서 후리스를 2개를 샀어요. 근데 사려고 가기 전날에 블로그에 검색을 했는데 저는 블로거다 보니까 아직도 인스타그램보다 블로거가 편한 그런 약간 옛날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이번 년에 신상 후리스를 올린 사람이 정말 한 분 정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것도 그분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블로그를 하다 보면 그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이 정말로 블로그를 어떤 부수입 창출의 목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분인지 아니면 그냥 정말 내 일상 기록용으로 올리시는 분인지 딱 티가 나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일상용으로 블로그를 기록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그런 부분 외에는 올린 사람이 없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는 좀 불만을 가지고 갔었죠. 이번 텐텐데이는 뭐 사용자가 별로 없나? 뭐 이러면서. 근데 오픈 시간에 맞춰서 갔는데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선택의 어려움이 좀 있어서 항상 옵션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색깔과 사이즈를 정말 각양각색을 입어봤거든요. 근데 문득 생각을 해보니까 이걸 올리면 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렸죠. 그래가지고 잘 됐어요. 이런 식으로 네이버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보면은 네이버가 그래도 내거는 표어가 우리나라 최고의 검색 엔진인데 뭘 검색했었을 때 그걸 자료를 올린 블로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곤란하죠, 그건. 그래서 이런 글 같은 경우는 어떤 블로그가 올렸더라도 저는 상단 노출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재료는.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저번 주 강의 같은 경우는 이 페이지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고 먼저 수익화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순위로 뽑은 거는 일단 애드포스트죠. 유튜브로 따지면 조회수 수익이랑 비슷한 느낌인 건 블로그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유튜브보다 훨씬 약소해요. 그래서 최근에 인플루언서 카테고리를 만들면서 인플루언서로 카테고리로 묶이신 분들의 수익이 정말 꽤 높아졌지만 여전히 큰 수익을 기대할 만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플루언서처럼 전문성이 특화되지 않았다면 큰 수입은 기대하기 어렵고요. 그냥 조회수가 꾸준히 유지된다면 내가 킬러 콘텐츠를 계속적으로 만들어서 내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몇천 명 이상은 들어온다 하면은 그냥 따박따박 통장에 꽂히는 그런 쏠쏠한 느낌으로만 기대하시면 돼요. 큰 기대 없이 그냥 글을 쓰는 동력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글을 쓰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제가 뭐 이번 달에는 협찬을 좀 많이 받고 싶다. 이번 달에는 부수익을 좀 많이 올리고 싶다. 이런 때에는 일부러 킬러 콘텐츠를 만들어가지고 방문자 수를 확 높이긴 하는데 평소에는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1,000명 이상만 들어와라. 이런 마음으로 계속 임하거든요. 그래서 1,000명 정도 조금 넘어간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냥 2달에 1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사이로.